상표 출원 이후에 어떤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상표법 전반의 법조항 중에 중요한 법조항을 몇 가지 좀 설명한 뒤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표 상담을 한 뒤에 고객이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죠. 저희가 상담을 한 뒤에 바로 출원을 당일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상표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한 10개월 이후에 실체 심사를 합니다. 이 실체 심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별력이 있느냐,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가 유사한 상표가 있느냐 여부를 심사하죠. 그래서 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거절 이유가 없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출원 공개를 합니다. 출원 공개를 하면은 출원 공고를 하죠. 출원 공개가 아니고 출원 공고인데, 출원 공고를 하면 2개월 중에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근데 이의 신청은 많이 일어나진 않죠. 100에 한 건 정도 일어날까요? 100에 한 건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거절 결정을 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지지 않으면은 바로 등록 결정을 하죠. 대부분 그냥 출원 공개하고 약 한 2개월, 3개월 후에 등록 결정을 해요. 등록 결정하고 특허청에 5년치 또는 10년치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돼서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근데 여기 실제 심사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출원 공고, 그리고 결정 등록의 순으로 가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거절 이유가 있다,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선등록 선출원에 유사한 상표가 있다, 그러면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특허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정서, 의견서 둘 다 낼 수도 있고, 그래서 특허청 심사관에게 이 상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이 말씀하신 거절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심사관님한테 설명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시 출원 공개가 되고 등록 결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 결정을 합니다. 거절 결정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특허청 단계에서 심사는 끝나고 특허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받아지면은 다시 재심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에 특허 심판원에서도 특허청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면 또다시 출원인은 특허 법원에 거절 심결 취소 불복 소송을 또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거절 이유가 특허청의 심사가 부당하다 되면 다시 특허청으로 가서 다시 심사를 이용해서 별다른 또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개 등록 결정되는데, 이렇게 왔더라도 다시 또 다른 거절 이유가 생기면 또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출원하고 실제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개해서 등록 결정이 되고, 거절 이유가 있다 그럼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 안 되면 거절 결정은 이제 특허청 단계에서는 끝나는 거고, 또 다른 특허 심판을 가면 심판관들이 있습니다. 심판관들에서 심판을 받고,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특허법원, 대법원 이런 프로세스로 특허 심사 또는 그에 대한 거절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4조까지 했는데 34조 이제 특허청의 심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넘어가고 35조 이제 36조 넘어가고, 상표 출원의 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상품을 여러 개 해서 상표 출원을 할 수가 있죠. 지정 상품을 여러 개 출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 표장이에요. 표장이 A인데 상품을 예를 들어 사과, 복숭아, 배 이렇게 해서 출원했어요. 에 해당하는 분류를 출원했어요. 근데 특허청 심사 출원 중에 배를 삭제하고 또다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어요. 분할 출원을 하면은 원래에서는 배가 삭제되고 표장은 그대로 A가 되고 상품은 배로 해가지고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출원, 이게 원출원이라고 그러고, 원출원 분할 출원합니다. 분할 출원할 때는 새로운 출원인 보는다. 출원을 보는데
출원 날짜를 원출원 날짜로 만들어줘요. 분할 출원하더라도 원출원 날짜로 만들어주는데 원출원에서는 해당 배 부분을 삭제해야 되고 분할 출원에는 이제 배를 기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할 출원은 왜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출원 진행 중에 자진해서 분할 출원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데 배 부분에만 등록을 못 시켜주겠다고 할 때 거절 이유를 통지했을 때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과와 복숭아는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원출원은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되죠.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 그래서 이제 분할 출원을 하면은 배 거절 이유가 있는 배분만 분할 출원을 한 뒤에 이제 특허청에는 배에 이제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배 부분에 대해서만 다퉈서 이길지 말지 그러니까 뭐 거절 이유 극복할지 말지 결정되죠. 그냥 배가 있는 상태에서 의견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특허청에서 배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절 이유 통지를 하면 의견서만 내서 그 부분을 극복하겠다 했을 때 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 이유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원출원에 두고 배 부분은 분할 출원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분할 출원일은 원출원인 날짜로 소급해 줍니다. 그래서 뭐 배 부분에 문제 있다면 삭제 보정으로서 원출원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원출원 삭제하고 배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분할 출원해서 살릴 수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배 부분만 살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분할 출원이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이게 무슨 말이냐? 상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 해외도 한국 상표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이제 해외, 뭐 미국, 일본, 중국 등 조약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맺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한국 출원일로 소급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왜 소급이 필요하냐? 상표를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한 번에 출원할 수도 있죠. 잘 준비해서. 그런데 뭐 해외 대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러다 보면 한국보다는 해외가 출원이 늦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짧은 선출원주의를 대부분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출원일과 조약 우선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조약 우선권에서 6개월간의 기간에 그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6개월 기간에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은 한국 출원 이후에 이제 해외 출원할 때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 한국에 2021년 1월 1일 출원했는데 이제 뭐 서류 준비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미국에는 2021년 3월 1일 출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근데 미국에 누군가가 제3자가 미국의 동일한 상표를 2021년 2월 1일자로 출원했다. 그러면 미국의 상표는 누가 받습니까? 이 제3자가 받죠.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날짜를 3월 1일로 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우선권 주장을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에 출원할 때는 한국 출원을 우선권 주장해서 미국에 출원하면은 비록 3월 1일날 출원했더라도 한국에 있는 2021년 출원한 것으로 소급시켜줍니다. 판단 시점을 소급해요. 판단. 그렇게 되면 소급해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월 1일날 접수하더라도 1월 1일로 출원했기 때문에 제3자가 순서가 늦어지는 거죠. 제3자가. 그러니까 한국 출원한 이 사람이 한국에 1월 1일날 출원한 것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류 준비와 출원의 시차 문제 때문에 해외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우선권 주장을 서로가 인정해 줍니다. 이게 46조의 조약 우선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출원시 특례도 있네요. 출원시 특례.
제가 공부할 때는 안 나왔는데, 상표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해서 박람회 출품한 이후에 상표 출품할 때는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을 지정 상품을 상표 등록한 경우 그 상표 등록은 출품한 때 출원한 것을 본다. 출품한 박람회 출원 이후에 카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박람회 출품일로 출원일을 소급해준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자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이렇게 적용받은 자면 상표 출원서에 특허청장에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박람회 출품하고 6개월 이내 하면 출품할 때로 출원한 것으로 날짜를 소급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보 제공. 상표 출원 중일 때 상표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증거를 함께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상표 심사가 끝나면 출원 공고가 된다. 이런 등 보고,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출원 중일 때 고객분들 물어보죠. 상표가 출원하에 등록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상표를 침해하면, 상표를 유사한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상표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라는 이유는, 이제 침해라는 단어는 적정하지 않고요. 아무튼 내가 먼저 출원했는데 그 이후에 제3자가 모방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유사한 출원 공고 이후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출원 공고 전이라도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할 수 있다 이거죠. 서면 경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표권 설정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 이 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 등록 전까지 행사할 수 없다. 자, 경고를 할 수 있고, 출원 중에 이제 모방하는 제3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경고를 하면은 상표 등록된 이후에 이제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신청. 출원 공고가 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거절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심사관은 상표 등록에 대해 거절 이유가 없을 때는 상표 등록 결정을 해야 된다. 상표 등록 결정한 뒤에는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이 되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근데 5년씩 납부할 수 있죠. 10년마다는 갱신이 가능하다. 그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지정상품을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지정상품이 누락됐다 그러면. 자, 상표권의 효력. 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서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때는 전용 사용권자 등록 상표를 사용한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지 않다. 상표권자는 이게 독점한다는 이야기는 독점하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사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상표권에서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용 사용권과 대비되는 것은 통상 사용권이죠. 통상 사용권 설정할 때는 상표권자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받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저명, 악오, 예명, 필명, 이들과 저명,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상표.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표 등록을 황보이라고 등록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름이 황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그냥 뭐 황보이 변리사 이러면서 다운 상표 황보이 변리사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분야에 누가 상표 등록 받았더라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명함에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은 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얘기죠. 또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등록상표, 지정상표, 동일유사한 상품을 보통 면적,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 방법, 이 뭡니까?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저기 뭐냐?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 인정 안 된다는 얘기죠. 등록받더라도. 이게 식별력 있는 부분하고 식별력 포함해서 이제 등록받았을 경우에 이제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자가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당연히 그 식별력 없는 부분은 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부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표권을 이전할 때 상표권을 2명이서 또는 3명이서 여러 명이 공유를 해서 등록받을 수 있어요. 출원인이 여러 명일 때 이때 지분을 양도하거나 뭐 이렇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럴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나의 지분을 딴 사람한테 이전 못합니다. 이 93조. 선사용에 의해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요거 99조,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상표권자가 이제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선사용권자가 있어요. 선사용권자가 있는데, 그 선사용권자는, 상표권 침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침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 출원 등록 시,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그러니까 특정의 출처 정도는 어느 정도 알려졌을 때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사용자한테. 상표권자에게는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있어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조입니다. 자, 상표가 사실 침해인지 아닌지 모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상표권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상표 침해라는 것을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심결을 얻어서 여러 가지 민사, 형사성의 어떤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는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구해서 침해가 아님을 특허 심판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범위 심판도 자주 이용되는 거니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표권자가 앞에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그 상표 취소 있습니까? 소송?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나요? 무효 심판.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인데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뭐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죠.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의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표 유사한 상품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 사용하면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오인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 등록된 상표 유사하게 사용해가지고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가 취소될 수 있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 성산 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상표 침해죄. 침해죄는 그렇죠.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의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표권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이 정도 수준 알면은 뭐 상표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알만한 건 다 알고 실제로 실무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